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주 금요일 자진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논란이 주말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빠뜨린 게 있나 보죠? 신고할 그렇습니다. 때?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네. 2층짜리 상가 건물뿐이 아니라 지금 빨갛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 건물 바로 앞에 짜투리 땅이 있었는데 그게 한 26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8평 정도 되는 건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 뭐 근데 깜빡 잊고 안 한 건가요? 이 아니면...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제 깜빡 잊었나 생각했는데 건물이 총 면적이 240제곱미터인데 네. 부인과 자신이 반반씩 소유를 하게 해서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소유인 120제곱미터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부인 명의의 재산을 일부러 빼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갑자기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저 건물 매입하느라고 빚진 융자받은 돈 이자가 월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아니, 직장을 잃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한쪽에서는 걱정해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식당 3곳에서 월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공무원법상 이렇게 네. 어떤 임대를 해서 월세 수입을 받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불법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상행이라든지 네. 본인이 어떤 뭐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겸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저기 입주해 있는 데서 이제 그 상가에서 이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공직자로서 어떤 윤리에 위반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 특혜 대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그거 어떻게 샀을까요? 특혜 관세, 특혜 대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떴다방 대변인의 최후가 목불인견입니다. 대변인 직분으로 정보를 얻지 않았는지 대출 과정에서 압력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분명 이렇게 밝혔잖아요. 나는 전혀 몰랐고 아내가 알아서 진행을 했고 알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더라.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김 전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할 때 대출을 해준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 고등학교 후배로 밝혀졌고 그리고 또 계약 서류에는 모두 김의겸 대변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집을 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본인이 안 가면 안 되고. 은행 가서 직접 해야 되고 네. 또 은행이라는 게 우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점장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지점장이 이제 재량껏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이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이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이게 묘한 시점이 뭐냐면 바로 김의겸 대변인이 집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뒤에 정부의 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네. 금융 어떤 은행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조치를 했어요. 아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샐러리맨들이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받고 싶어도 집을 못 샀잖아요. 예.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집을 좀 늘려가려고 은행에 갔더니만 대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기한 친구도 꽤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그것도 먼 지점에 있는 이제 지점장한테 있는 소속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 네. 또 이것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한 0.25% 정도 싸게 이제 예를 들어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억 정도에서 0.25%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특혜 대출이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은행 갈 때 물론 위임장 수집했지만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사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 네.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마지막에 설명했던 이건 나는 몰랐는데 아내가 다 저질러 놨더라. 네. 내가 보니까 그 설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설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이 너무 바빠서 공동명의지만 위임장을 써서 남편 대신 저는 갖고 왔습니다 하려면 그 위임장에 남편이 사인해야 되거든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좀 약간 네. 바로잡아야 될 게 좀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이게 특혜 대출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지금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RTI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이 됐고요. 네. RTI 시행 전에는 RTI가 뭐였는지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 상가에서 그게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대출 범위를 정하는 걸 그렇죠. RT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270만 원 정도 또 거기에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은행권에 알아보니까 한 14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RTI 전에. 그러니까 이게 특혜였는지 아니었는지 봐야 되고요. 이율도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제 0.25% 차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기사상으로는 0.15% 차이죠. 그런데 0.15% 차이 정도면 제가 그 분야에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그 통장을 그러니까 뭐죠? 예. 그 공과금 통장이라든가 급여 네. 통장을 그쪽으로 바꿔주면 그 정도는 특혜를 우대금리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퇴를 했으니까 잘해서 물러났으니까 이걸 뭐 해명을 해야 될 의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이다 보니까 지금 뭐 본인이 꼭 나서서 해명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책임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로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몰렸던 게 네. 반드시 그 장관 후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정부의 입이라고 이제 보이는 그리고 얼굴이라고 한 사람의 정부의 입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대통령의 입이죠. 이제 청와대 예. 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투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전 반대의 이제 일이 그렇죠. 벌어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태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공인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당이 좀 잘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투기를 두고요. 50년 후반대에는 50대 후반 연배에게는 통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딱 20년 됐습니다. 이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50대 후반 사람.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남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50대 후반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참 저 말씀 자체가 옛날에 또 뭐 교육이 문제다 또 서로 네.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그럼 잠재적인 범죄자로 다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직자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왜 공직에 나갑니까? 공직에 나가려면 사실은 선택을 해야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 뒤에 구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면 아예 나서지를 말아야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입을 하고 참모를 하고 또 국회에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 지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이해해 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야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야당 때 지금 야당 시절에는 그 여당에 향해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댔어요.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맨날 얘기해 주실 때 있잖아요.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조금 덜 하지 않냐라고 할 때 하시던 말씀. 촛불로 인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결백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오늘 누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